네, 발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동향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놨거든요. 그 취소선을 그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총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아까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최초의 발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뭐 이렇게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격자들이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제는 동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동향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그 밑에서 동향 같은 거는 뭐 조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그게 메인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인 발표의 주제하고 목적은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일의 특성상 공격자들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공격자들이 AI 머신러닝을 오퍼레이션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사용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서브잡의 형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좀 도와주는 그냥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메인으로 쓸만한 어떤 키포인트 영역에 해당 기술들을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을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거는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되는 거고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몇 가지 논의들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있을까? 과연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를 논의해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례는 찾아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어떠한 행동들을 도와주는 도구, 그러니까 되게 루틴한 작업들을 도와주는 도구, 그런 것들이 뭐 오퍼레이션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캠페인에 사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AI 머신러닝이 그냥 어떤 자동화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게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찾아보니까 뭐 대부분 요 오퍼레이션이나 관련된 거에 찾아보면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해하고 본인 오퍼레이션을 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마 오퍼레이션의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면서 필요했던 일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 회사분들하고 제가 보통 앉아서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보통 휴게실에 그래서 앉아 있으면 서너 시간씩도 앉아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보내긴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온들 얘기이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도움이 많이 돼서 오퍼레이션에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 말고도 설명을 잘해주실 분들이 앞에 너무나 많으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저는 오퍼레이션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거다 보니 찾아보면 대부분 다 디펜스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디펜스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들의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실제 범죄든 아니면 사이버 크라임이든 어쨌든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고 그 프로파일링의 과정에 어느 정도 공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징을 뽑아서 흔히 말해서 피처를 뽑는다고 하죠. 피처를 뽑아서 자동화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을 논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뭐 기업이 됐던 어떤 뭐 기관이 됐던 서비스들은 점점 많아지고 주고받는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뭐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그걸 처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불가능해지죠. 기업이 작은 기업이 됐다가 점점 커지면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어느 정도 자동화된 기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선 그러니까 데이터의 볼륨 사이즈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일임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고 그것들 때문에 AI 머신러닝을 이제 방어의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넘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인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좀 끔찍할 얘기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쟤도 생각하고 쟤도 판단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공격자는 반가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을 잘못되도록 유도할 거거든요. 그 판단을 잘못되도록 유도하면 공격자가 유리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뒤에서 좀 더 뭐 약간 비주얼라이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시면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리스크나 스레이트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게 한 문단 정도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리스크나 스레이트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부분은 안 보죠. 안 보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업무의 영역의 롤상 이제 그쪽 영역의 문구들을 자주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분야라고 하는 게 뭐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행위들.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여기 잘 아시겠지만 변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변종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네이밍하고 뭐 귀찮잖아요. 그런 것들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거나 하기 위해서 탐지하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위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장비들에서도 많이 확인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백신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눈으로 보이시진 당연히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백신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중 하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원격지에서 다운로드를 URL 어떤 특정 URL에 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프로세스에다가 프로세스 생성한다 아니면 프로세스 메모리 접근한다 이런 행위를 하면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백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용 전부는 아니죠. 다른 내용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본인들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학습하면서 이제 탐지율을 높이는 과정을 겪고 있고 이걸 거꾸로 다시 해석하면 누군가는 백신을 우회하려고 할 거거든요. 누군가가 백신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증거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 위키리스크에 가보시면 볼트7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CIA에서 릭된 문서인데 그 문서에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은 다양한 백신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백신들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프로세스 하울링 같은 기법들이 많이 얘기가 되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누군가는 이걸로 탐지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또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또 이상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좀 이제 탑 티어의 백신들은 많이 우회하기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우회하는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데이터가 충분히 오가고 있으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선례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이후에 일어날 행위들을 기반으로 이후에 이런 행위들이 악성이냐 악성이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 건 다 과거에 기반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AI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쨌든 그 프리딕션의 영역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어느 정도 약간 범주를 넓혀서 탐지하겠다라는 컨셉이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미리 흔히 말해서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많이 쓰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더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는 약간 퇴색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시큐리티 부분에 보자면 이 부분이 이제부터 생각해볼 부분인데
이제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보안에 특히 디펜스 영역에 어떤 보안수를 높이거나 강화하거나 좀 사람 손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넘기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나온 것 같고 충분히 많은 부분들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자체에 대한 보안인 겁니다. AI 머신러닝도 어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어떤 코드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얘네들은 어떻게 잘 보호하지? 라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얘네들도 코드고 얘네도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그 얘네들의 안정성은 무엇으로 담보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 무결한 상태로 항상 있느냐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죠.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게임사에서 런처나 아니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나서 그게 클라이언트端에서 돌아갈 때 완전 무결한 상태로 잘 돌아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보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생각하시고 적용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누군가의 어딘가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얘는 완전 무결하게 잘 돌아갈까요? 그 상태가 유지될까요?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얘네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서 모든 생각들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 AI 머신러닝에 대한 보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꼭 말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아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AI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두 번째는 그 모델링에 입력으로 넣어줄 데이터가 정말 괜찮은 데이터냐, 그걸 어떻게 라벨링하냐, 이게 중요한데 공격자는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할 겁니다. 거기다 나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라벨링이 잘못되도록. 자, 그러면 그렇게 흔히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커럽션이나 포이징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저런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 왜냐하면 학습의 방향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샌다거나 왼쪽으로 샌다거나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게 일순간에 그냥 멈춰 있지 않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커서 학습하고 어느 방향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한다는 건 조금씩 마치 그 스테이터스가 변하는, 뭐에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건 이제 그 오토마타의 상태를 이렇게 쭉 놔열해놓고 변해가는 걸 학습을 하잖아요. 그 오토마타의 상태가 변해가는 그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처럼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못돼서 저쪽에 가 있는 애를 일로 다시 되돌려오는 건 또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정말 다 잘못됐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잘 됐고 일정 부분 잘못됐느냐, 이걸 어떻게 돌릴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렌드 얘기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겁니다. 일단은 오퍼레이션 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쓰지라는 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밌게 떠들고 놀았습니다, 애들끼리.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요즘에 대부분 보시면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어떤 고위 뭐 공직자가 됐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뭐 미국 대통령이 됐던 누군가가 연설하는 담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다 어디에 담냐면 유튜브나 아니면 그 나라가 아니면 그 기관이 운영하는 메인 페이지에 영상으로 올려줍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라이브 방송도 녹화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솔직히 요즘에 실시간으로 TV 보시는 분 별로 많이 없잖아요. 별로 많이 없으고 대부분 다 녹화된 거 다시 보시잖아요. 내가 시간이 맞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영상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떠드는 얘기야. 저는 그냥 원 오브 댐 중에 한 사람이니 별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가정했을 땐 그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충분히 그리고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누구죠? 다들 아시죠? 이분은 톰 크루즈. 네. 나이가 한 60은 되셨는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이분, 톰 크루즈 아닙니다. 이분은 톰 크루즈가 아니고 톰 크루즈가 얼굴로 그냥 입혀진 어떤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딥 톰 크루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요거 그냥 얼굴 하나를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진 하나하나를 저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건 톰 크루즈 얼굴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저희 회사에 계신 디자이너 한 분에게 이거 누구로 바꿔줘? 그럼 바꿔 주시겠죠.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근데 얘는 사진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TikTok? You guys cool if I play some sports? 참고로 제가 목소리는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I love it. More for the audio experience. As much as the momentum. Hey, listen up, sports and TikTok fans. If you like what you're seeing, just wait till what's coming next. 골프 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It's a little embarrassing, you know. It reminds me. 제가 보기엔 제스처나 이런 거는 따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약간 딴 데 보니까 저런 제스처가 아주 좀 있는 편이시더라고요. Said no, Mr. Gorbachev. I'm not. 네, 넘겨보고요. Enough for scene. I'm gonna show you some magic. It's the real thing. I mean, it's all the real thing. 이분이 마지막에 다 진짜라고 한 건 본인이 가짜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방금 영상에 보였다시피 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톰 크루즈 나온 영화를 많이 안 본 사람이니까 뭐 싫어해서 안 본 건 아니고요.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저 누가 봐도 그냥 톰 크루즈라고 알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걸 사전에 딥 톰 크루즈라고 말씀 안 드리고 톰 크루즈가 마술을 보여드립니다라고 보여드렸으면 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톰 크루즈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톰 크루즈를 아주 많이 학습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보고 이 사람을 뭐라고 판단할까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톰 크루즈 판단할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톰 크루즈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실제 리얼 스토리를 한번 가짜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소리 말씀드렸는데 전 톰 크루즈 목소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도 비슷하게 만든답니다. 저 이거 어저께 제 그 회사 애한테 듣고 이거 저 이제 그때는 어쩌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영상 한번 들어보겠는데 아이유가 박효신의 야생화를 불렀답니다. 참고로 아이유는 박효신의 야생화를 불러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뭐 만들었답니다. 제 유튜브에서 따온 겁니다. 그냥. 네, 방금 길지는 않지만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아이유 목소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 그 음성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음성의 학습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 말과 말 사이에 그 공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노래라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거의 아이유가 노래를 불렀다고 인지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저희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윗동네에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 메시지를 저 두 개의 사이트로 내보내십니다. 조선중앙TV하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저분께서 유튜브에다 메시지를 던지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미제 사이트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기자들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여기 어떤 글이 올라오나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나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VPN 통해 접근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공격자가 이 두 사이트에 대해서 취약점을 갖고 있어서 이 사이트에 대해 디페이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긴 합니다. 거의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정이니까 이 두 개 사이트에 디페이스할 수 있는 권한을 원격지에서 공격자가 획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앞에서 보였던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만들어낼 겁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혹시나 지금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인터넷에 되시면 유튜브에서 김정은의 영어 연설을 찾아보시면 김정은이 영어로 연설한 거를 방금과 같은 기술로 만들어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간 근데 걔는 좀 흔히 말해서 허접합니다. 조금 허술해요. 근데 그 기술들을 좀 잘 조합해서 앞에 보셨던 두 가지들 총합해서 메시지를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 둘 중에 하나를 낼 겁니다. 우리는 핵을 포기한다. 또는 우리는 핵 전력을 사용한다. 전체 뉘앙스를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나 조선중앙팀에 딱 올리면 그날 모든 신문은 이걸로 도배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잖아요. 안보상 가장 위험한 곳,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 거기서 핵을 쓰겠답니다. 또는 핵을 포기하겠답니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원격지에서 그냥 이 사이트를 DPLC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끼리는 해킹 당한 적도 있거든요. 단순히 그때 알려진 거는 DB가 유출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해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술이 그냥 단순하게 공격자 입장에서 보자면 대부분 공격자 입장에서 뭐 정보를 가져가네 아니면 뭐 이거를 파괴를 하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의 CCTV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CCTV 영역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가면 러시아가 승리할 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다. 푸틴 만세 이렇게 써 있고요. 러시아 쪽에 CCTV 가서 보시면 CCTV 화면에 뭐 푸틴은 물러가라, 뭐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 써 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온라인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내 자리에서. 또 하나는 이게 좀 이제 저는 하면서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내용인데 보통 이제 그 행위의 탐지를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정상 범주를 정합니다. 이 정도 범주면 우리는 괜찮은 범주다. 그런 범주를 정하게 되는데 그 범주를 조금씩 학습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늘렸다가 왼쪽으로 늘렸다가 어느 정도 융통성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공격자가 할 일은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커럽션이나 포이징을 기반으로 제가 방향성을 유도할 겁니다. 학습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터스가 그냥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동한다는 겁니다. 스테이터스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자는 뭘 할 거냐면 알고리즘 대부분은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또는 어떤 기기에 탑재됐을 경우 그 기기 사면 그 안에 제가 써보면서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리스폰스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기기를 사든 어쨌든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걔에다가 데이터를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정상적으로 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상 범주의 행동들만 주면서 정상은 이거, 비정상은 이거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글의 영역은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격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 정상은 여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주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일리걸 에어리어 쪽에 있습니다. 일리걸 에어리어 쪽에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점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보통 공격을 하거나 어떤 익스플로잇을 한다고 하시면 보통 한 방에 끝내는 거, 뭐 정보를 얻어도 가치 있는 정보를 한 방에 구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공격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서서히 가져다 놓고 내가 유리한 지점에 오면 그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중간에 많이 개입하는 현 시점이라면 이렇게 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보니까.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정 영역을 머신러닝 AI 쪽으로 넘기고 네가 어느 정도 핸들링해라고 믿고 넘기는 순간 넘기는 건 상관없는데 믿는 게 문제거든요. 넘기는 순간 제가 그 알고리즘에다가 이상한 데이터를 주기 시작해서 일리걸 에어리어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판단하도록 알고리즘의 학습 결과를 유도해냅니다. 이거는 그쪽도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저도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알고리즘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또는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정상 영역을 확장해 버리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슬롯의 사이즈가 있죠. 보통 뭐 TCP에서 윈도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일정 수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윈도우 사이즈를 아예 늘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고 내가 유리한 상황을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결론에 딱 도달하면 이쪽 영역에 일리걸 에어리에 도달했을 쯤에 제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정상적인 행동 보시면 뭐 워드를 여시거나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여시거나 작업 관리자 여는 행동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브라우저 여는 거 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쪽에 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메모리를 읽는다거나 프로세스 메모리 어떤 데이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생성하는 것도 뭐 생성은 일반적으로 하지만 누구 밑에 프로세스 생성한다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밑에 프로세스 생성 잘 안 하거든요. 거기에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원격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마치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속아 나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백신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 범주의 슬롯을 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보통 이쪽으로 확장시키는 행동들을 해서 공격자가 유리한 이제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때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격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기다렸다 공격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굳이 불리한데 저기 가서 때려봤는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충분히 기다리고 공격한 다음에 내가 유리한 상황이 되면 공격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짜야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넘겼잖아요. 일단 충분히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넘긴 다음이거든요. 넘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복구가 가능하냐?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되돌릴 거냐? 이거는 리커버리의 개념 단순히 뭔가 데이터를 백업했다 복구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간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썼습니다. 학습했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복구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랜섬웨어 걸려서 데이터를 키를 넣고 복구하나의 개념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재밌게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글을 쓰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보다 글을 쓰는 행위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동물은 글을 안 쓰잖아요. 언어라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을 쓰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더구나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계한테 어느 정도 맡기는 시대가 어느 정도 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이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야구나 이런 뭐 메이저리그, 뭐 KBO 리그의 기사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기계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오늘 누구랑 누구랑 경기를 했고 선발 투수는 누군데 경기는 뭐 선발 투수가 몇 이닝 몇 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나서 교체가 됐고 누가 어떻게 했고 홈런을 쳤네 안타를 쳤네 결정적인 병살이 나왔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사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좀 위험해집니다. 이제부터 기계가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 말고 다른 누군가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저희가 이제 2020년인가 하여튼 GPT-3라는 알고리즘이 새로 나옵니다. 이 알고리즘을 혹시나 뭐 그냥 샘플이나 데모를 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 얘가 그냥 글을 씁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가 나 글 써야지 그리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입력을 줍니다. 입력을 주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저기 가서 저녁을 무엇을 먹고 누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쓰면 그걸 기반으로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설의 내용이라는 게 뭐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못 씁니다.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좀 우리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GPT-3 알고리즘을 그 생성된
한 번 GPT를 돌려서 조금 허술한 그 나온 소설을 다시 GPT에 던집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합니다. 굉장히 자원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던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번 이상 던지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쓴 것 같은 소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바라봤을 때 누가 와도 이거는 기계가 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심지어 그냥 자연스러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다 줄 겁니다. 제가 그냥 여기다 그냥 지금 뭐 인터넷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긴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뭐 링크 들어가 보시면 여기 위에 요 몇 줄 정도를 제공해 주면 이 novelai.net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그 다음에 글을 써버립니다. 본인이 씁니다. 물론 이제 랭귀지의 갭이 있으니까 대부분 영어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한국어는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영어 기준으로는 아주 유창하게 단어의 문법이나 전체 문맥의 흐름에 이상 없이 문장을 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조금 허술할 수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소설을 쓸 정도입니다. 소설을 쓸 정도면 이제 문장에 이제 흔히 말해서 풍부한 어휘력과 풍부한 문장력은 일정 수준 이상 갖출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가 어떤 그 주제를 포스팅하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면 거기에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거기다가 GPT-3 기반의 봇을 그냥 풀었습니다. 레딧에다가. 그랬더니 얘가 잘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사람인지 아니 기계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뭐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일주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30밀리언 유저하고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일반적인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니컬한 대화라는 건 그냥 그 영역에 아예 데디케이트해서 학습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테크니컬 대화가 아닌 일반적인 대화를 30밀리언 유저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건 꽤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리얼월드에 풀어놔도 지 알아서 학습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나쁘게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한 입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입력이 있고 GPT-3에다가 그 입력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오겠죠. 자, 글이 나올 텐데 그 글의 내용을 어디에 쓸 거냐면 이제부터는 메일을 작성하는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메일을 보낸다는 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면 되게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주 보냈던 메일이라면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열어볼 겁니다. 이거를 악용할 건데 그러면 제가 쓰면 안 되겠죠.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A라고 B라고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메일을 받을 건데 A는 B랑 친합니다. B라는 사람이 썼던 글들을 아주 많이 발췌해서 B라는 사람의 글의 특징, 문체, 단어 선택 같은 것들, 문장의 흐름 같은 걸 전부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는 건 당연히 B가 아니죠. B가 아니고 B를 사칭한 누군가가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A가 읽어볼 확률은 그냥 원 오브 댐이 막 피싱 메일을 써서 보내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그렇게 썼다고 하면 더군다나 뭐 대부분의 이메일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필터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 네. 그래서 함지 회피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 요즘에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을 꼭 적용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걸리더라도 여기서는 안 걸리겠다. 아니면 두 개를 장악했는데 여기서 걸리더라도 얘는 살리겠다. 이런 개념들을 위해서 폴리모피즘을 적용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메일뿐만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걸리더라도 나는 이 사람이 실제로 동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작한 것처럼 해버리면 전체가 문제됐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레터럴 무브먼트 과정에서
실제 오퍼레이션의 레터럴 무브먼트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 PC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PC로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충분히. 그리고 거기 안에 뭐 워터링을 넣으면 되는 거는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피싱의 성공률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게 얼마나 높냐 낮냐 이런 이슈들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어본다, 뭐 메일을 클릭한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높냐 낮냐 얘기는 수치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구는 많이 열어본다, 누구는 많이 안 열어본다, 누구는 링크를 클릭한다, 누구는 클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나 그룹의 속성을 있는 거니까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중요한 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이 PC를 장악한 이후에 다른 PC로 넘어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전혀 안 했던 방식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 누군가는 다 메신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메신저라는 걸. 카카오톡도 인스턴스 메신저의 하나고요. 뭐 위챗,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메신저에 글을 직접 쓰는 행위를 레터럴 무브먼트에 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탈취해서 원격지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 문제가 되죠. 원격지에서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악성 코드가 딱 떨어졌는데 걔가 이제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학습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쓰는구나. 이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군지 이 사람은 누군지를 분석해서 C2로 보내준 다음에 C2가 명령을 내리죠.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파일들을 보내고 열으라고 해 라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커맨드로 날리면 그간에 학습된 내용이 있죠. 그건 누구누구야? 어떤 내용 뭐 일이 있는데 이 파일 좀 열어주지 않을래? 그래서 나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될 거야 라는 그간의 흐름을 가지고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채팅을 합니다. 그러면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위에 논쟁하고 아무 상관없이 위에 논쟁은 누가 연애 만에 클릭을 하네 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글을 쓰더라도 완전히 그 사람처럼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보내면 무조건 읽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라고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터럴 무브먼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해결이지 방어자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해 버리면 그냥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그냥 간단해집니다. 인스턴스 메신저에서 누가 채팅 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하기 그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뭐 키스트로크를 그때마다 인지해서 판단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하가 큰 일이니까. 이렇게 보내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오퍼레이션 수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메일을 보내는 거 뭐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 아예 인스턴스 메시저에 개입해 버리면 아예 이제 공격의 형태가 판도가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이 AI 머신러닝 분야에 어느 정도 발전할지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의 한계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소 비효율적인 굳이 이것까지 사람이 해야 돼 어느 정도 판단을 요하지만 이 정도 넘기자라고 했던 부분을 넘기겠다고 해서 연구를 분명히 시작했을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넘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공격자는 그걸 이용해 먹을 겁니다. 나쁘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는 자동화된 뭔가 영역에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진짜 나쁘게 이용할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스미싱 지금도 당하시잖아요. 스미싱 처음 나왔을 때 링크 클릭하지 말라고 앱 설치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피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AI 머신러닝이 있는 시대에 남들이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면 그걸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저희가 충분히 맨파워와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는 시점이면
정말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시간들이지만 그걸 모아서 상상력하고 기획력을 높여서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시점입니다. 정말 이것까지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도 실제로 기획해 보고 항상 보면 공격자는 되게 뛰어난 기획자가 있고 방어자는 굉장히 뛰어난 기획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조건 일단 선빵 맞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어자 입장에서도 좋은 툴이 있잖아요. AI 머신러닝 툴도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기획력을 잘 집어넣고 여기에 더해서 진짜 악용에 먹을 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